예, 다음은 이제 이 온종일 특별법안으로 촉발된 이제 학교 비정규직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존재 이유를 만들게 된 투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온종일 특별법안이라는 것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던 우리 돌봄 전담사, 진짜 코로나에 학교 문은 다 닫았는데 거기에 우리 돌봄 전담사들만 유일하게 남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감염이 되면 어쩔까 노심초사 하면서 진짜 긴장하면서 하루를 살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진짜 병이 나도 링기를 맞으면 링거톤 하면서 진짜 간호사처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돌봤던 그 세월을 보상해 주기는커녕 갑자기 이 학교 밖으로 지자체로 이관한다고 하는 법안이 계류가 돼버린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요것이 교사들 노조들이 원해서 더욱더 그랬다는 것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돌봄은 교육이 아니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봄은 지자체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교사 집단들이 돌봄을 지자체 이관을 하기 위한 이런 것을 전방위적으로 벌려가지고 국회에 계류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하기 시작했고 학부모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교육에서 이 돌봄 교실에 수혜자인 아이들, 부모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리고 왜 교육의 질이 나빠지는데, 보육의 질이 나빠지는데 지자체 이관을 하려고 하느냐. 교사들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건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학부모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기 시작했고, 돌봄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실 이제 많은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는 투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투쟁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자체 이관 저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돌봄 전담사 내지는 학교 비정규직 고용보장, 이렇게만 걸었다면 저는 교사 집단의 저 강력한 요구에 우리는 승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 지자체 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피해만 간다. 라고 하는 아주 이 보편적인 이익을 충실하게 따졌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등교에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겪는 모든 것은 교육이다. 그래서 학교 안 모든 것은 교육이다. 그래서 급식도 교육이고 돌봄도 교육이고 학교 안에 풀 한 포기까지 교육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면서 이제 아주 사회 공익적인 구호를 걸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감도 높아졌다. 저는 자존감도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되게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감도 자기 페이스북에 학교와 모든 것이 교육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을 피력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았던 투쟁이었고, 특히나 또 노동 진영 내부에서는 이때가 이제 10월 24일 이때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차량 시위를 벌였었는데 아무도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못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우리의 요구를 걸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량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지역적으로도 보면 학비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대단하게 정말 대단하다. 투쟁을 저렇게 해야지. 이런 이제 모범을 만들었던 것이 우리 10월 24일 차량 행동 투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은 학교 안에서도 우리의 파업 투쟁을 대단히 이제 전국적으로 봐도 조직률 높게 용감하게 나서셨고, 교직원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파업은 해야 되겠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파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안내문도 보내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지받으면서 아이들이 포스트잇을 붙여주기도 했고요. 밖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돌봄 교실 지키겠다고 선전전을 하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재감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든가, 법제화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 우리의 존재 근거가 없는, 그래서 학교 안 진짜 유령으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법제화를 통해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10만 청원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의 힘으로 실제로 10만 청원이 달성이 됐고요. 지금은 국회에 계류도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반기에 가장 강력한 투쟁이었던 투쟁입니다. 우리 상시 전일제 투쟁인데요. 이 투쟁은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 37일, 40일 가까이 정도를 천막 노숙농성을 이제 강하게 했는데, 이것이 촉발된 원인이 뭐냐, 상시 전일제 투쟁을 갑자기 하게 됐잖아요. 이제 갑자기 했었던 이유는 방과후 코디가 8시간, 지금 시끄럽죠? 8시간 상시 전일제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뭐지? 이런 걸 처음에 생각하게 됐는데, 저희가 방과후 코디가 8시간 되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직종이 잘 되는 것에 배합한 것이 아니라, 방과후 코디를 상시 전일 해준 이유가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 이걸 한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자신의 정책으로 뭔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투쟁을 해가지고 겨우 하나씩 쟁취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원 업무 경감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됐어요. 우리는 코로나에 생계가 당장 막막해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고, 아직까지도 단시간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아서 자신의 생계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동조합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주구장창 10년 동안 요구해왔는데 저희는 별로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임금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과 제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교원 업무 경감을 한다면서 대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거는 만들어주는 거죠. 업무 경감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계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그 요구는 그렇게 기뚱은 듣냐, 여기에 대한 분노의 촉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육청으로 달려가서 교육감에게 사실은 왜 이렇게 했냐,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이 학교 비정규직 정책을 마련하냐,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것을 걸고 농성에 들어갔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농성에 돌입했고, 우리 조합원들은 매일매일 나왔어요. 그때도 코로나가 한참일 때지만 실제로 100명 정도가 연인원이 계속 나왔고, 코로나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위대한 투쟁들을 만들어냈고, 조합원들이 저녁마다 나오셔서 자기 얘기를 사실 우리가 구호도 한번 외치기도 부끄러워하시는 우리 조합원들이 나오셔가지고 자기의 이 분노와 호소를 담아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매일매일 집회를 열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승리를 했는데요. 그 합의 내용은 어떤 거였냐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으니까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이 투쟁은 정말 우리 학비 노동자 투쟁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한 획을 긋는 투쟁이었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뭐냐면 제도가 바뀌게 된 거죠. 학교 안에는 이제 8시간이 아닌 단시간 노동자는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는 방학 중 비근무 제도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없어진다는 확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상시 전일제를 위한 전환을 위한 TF 구성을 하기로 했고, 이 TF를 6개월 동안 가동해서 실제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합의 내용입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는 이 제도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임금 협약이나 단체 교섭을 통해 가지고 매번 파업하고 집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일수 며칠 올리거나 임금 조금 올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투쟁을 해가지고 몇 년간의 사실은 상시 전일제 투쟁, 근무일수가 확장되는 투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남은 것은 몇 년 만에 이제 상시 전일이 되느냐 이것만 남은 거죠. 그것이 3년이냐 뭐 2년이냐 뭐 4년이냐 뭐 이거 노동자의 힘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압축돼서 빨라진다. 그래서 요것만 현재 남은 거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방학 중 비근무자들이 이번에 이제 그 전보하면서 준비일도 없어가지고 급식 사고나 그 다음에 비인과정이 처사 이런 걸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개학을 준비하기 위한 내지는 그 전보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10일을 연 10일을 받았습니다. 그 10일을 이제 1, 2월 달에 우리는 이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공문도 내려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수인계 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시간을 정확하게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마련된 것이 이번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합의서도 작성을 해서 교육감에게 사과도 받고 합의서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 투쟁 모든 곳곳에 우리 조합원들의 정성, 애정 이런 것들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진짜 그 간식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요. 지지 응원 방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농성장을 지켰었던 우리 간부님들은 이 40일 동안의 농성투쟁 중에 살이 빠진 게 아니고요. 살이 쪘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실제로 그랬는데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 투쟁은 우리 조합원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가지고 코로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염원들이 만들어낸 승리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투쟁을 어느 노동조합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우리가 어떤 투쟁을 했는지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예, 이제 잠시 이제 말씀드리면요. 지금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방과후 코디를 8시간 이제 상시직으로 전환했다. 요거에 대해서 언론에 엄청 많이 나요. 뭔가 부당하다 이런 느낌으로 언론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언론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다 보니까 왜 우리는 안 해주고 이 자원봉사자들 해주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뭐 당연히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마음도 드시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이 방과후 코디 상시직 전환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분노했던 직군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교청입니다. 교청. 교사가 왜 분노할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상시 전일을 해준 이유는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해 주는 거죠. 그러면 교사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환영해야 될 일이죠. 교사들은 이제 수업만 집중하고 행정 업무는 경감해 준다고 하는 얘기인데 교사가 환영 성명을 내도 모자랄 판에 왜 교총은 여기에 대해서 항의 성명을 냈을까? 부당한 뭐 불공정하다 뭐 이런 얘기로 그리고 제2의 인국공 사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노했을까? 그 의도는 뭐냐? 이거를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우리가 인천공항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해주는 이 사태가 아주 이슈가 됐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조선일보가 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제2의 인국공 사태다. 이거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 조합원들께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조선일보가 저렇게 얘기해요.
조선일보가 하는 거에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게 저의 지론인데요. 교청은 왜? 우리가 지금 뭐 합니까? 우리가 교육공무집법 제정을 한다고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벌떼같이 달려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사 집단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집단입니다. 너가 시험 쳤나? 그죠?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교사 해달라는 거 아니야. 공무원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우리의 처우와 우리의 존재를 만드는 법을 마련해가지고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마치 너가 시험 쳤냐 이렇게 하면서 불공정하다 이것을 들이대죠, 교사들이. 근데 만약에 이 자원봉사자를 이제 시험 안 쳤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2의 임금공 사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총의 입장은 뭐냐면 똑같이 서열을 만드는 거죠.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교사나 공무원들과 같게 또 시험을 안 치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올라갈까 봐 저는 이제 당연히 서열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공정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 방과후 코디가 전담사 8시간 상시직 전환이 된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나는 먼저 안 해주고 왜 저들만 해주냐? 내지는 아니 자원봉사자를 왜 해주냐?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예, 그것은 바로 또한 똑같이 교사 공무원이 하는 행동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곰곰이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이 좋아진다는 것은 분명하게 환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에서 당연히 환영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노동조합이 환영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다 환영하고 박수 쳐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과후 코디 실무사들이 실무사로 전환돼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할 때 거기 현장에 있는 우리 교육공무직,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박수 치고 환영하고 잘된 일이라고 같이 격려해서 함께 손잡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 경남교육청이 완벽하게 잘했다는 건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제일 했잖아요. 왜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책적으로 만들면서 그 집단인 우리 노동자들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의논해서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특히나 교무형제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할 것들이 있는데 왜 이것들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경남교육청과 함께 더 이제 논의하고 요구하고 해 들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것을 막거나 이들 때문에 나의 질이 저하된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폄하된다, 내지는 교무행정원들이 훨씬 더 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마틴 루터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주워주지 않으면 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의사와 청소부의 노동은 동일하고 존엄하다. 어떠한 노동이든 간에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노동, 공무원 노동, 그리고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은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들은 다 존중받아야 되고 그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함께 이 학교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 주체적인 존재로 당당하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진정한 공정이라는 거지, 어떤 직종이 시험을 쳤냐 안 쳤냐 뭐 이렇게 바라보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일을 오랫동안 한 자원봉사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희생양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노동조합을 오랫동안 해서 처음에 방과후 코디가 4시간짜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 20시간 근로자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을 시켜줘야 했거든요. 단시간, 초단시간 15시간 이하짜리가 아니라서. 근데 우리 경남교육청이 어떻게 했냐면 이들을 무기계약 전환을 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초단시간 자원봉사자로 만든 겁니다.
예, 이렇게 했었던 이 경남교육청이 사실은 이 노동자들을 처우를 개선해서 교육공무직 내로 함께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노동조합으로서는 환영해야 될 일이 아닌가. 물론 이것이 일방적으로 우리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고 학비연대회의 차원에서 협의하지 않고 그 교육공무직 이 노조랑 경남교육청이 자기들끼리 비공개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야 될 일이지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우리는 환영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것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져야 될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